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앞에서 이렇게 잘 소개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보통은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때부터 막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 천천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학과 레베카인데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세 학기 정도에 나누어서 보고 있고 이제 지금 두 번째 학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학기는 9강을 마련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8강이고요. 그다음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롬 성경주의가 첫 책을 받으시면 서문은 당연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서문은 교황님 서문도 있고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나온 서문도 있고 그래서 처음엔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얘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창세기 얘기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이삭과 레베카 얘기는 이제 아마 이 내용에 이제 에사우하고 야곱하고 서로 싸우고 이제 꿈을 훔치고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보실 게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드디어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테라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하느님 곁으로 가셨고 이제는 이삭의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살았을 때 굉장히 좀 힘든 게 많았거든요. 그 외부에서의 위협도 있고 내부에서의 갈등도 있고 많았는데 그 아들 때에 가면은 이게 전부 다 해소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이삭 때에도 역시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도 위험이 있고 안에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입니다. 테라가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하고 나호르하고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그 한 명이 이제 소실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고 그것도 형제들의 갈등은 아니었고 엄마들의 갈등이었습니다. 사라이가 처음에 자기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실한테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까지 이쁘게 하다가 그런데 이제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레베카가. 그런데 그 쌍둥이가 싸웁니다. 이렇게 갈등의 양상이 틀려요. 집안 내에서 갈등인데 이게 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갈등은 그 이스마엘하고 이삭 자신들은 안 싸운 것 같고 그 엄마들이 이제 조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형제들이 싸웁니다. 그것도 쌍둥이가 싸웁니다. 그리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왜?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도 선물도 주고 어디 가서 살 수 있게 해줬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자손들한테 넌 어디 가서 살아, 넌 어디 가서 살아라. 재산도 어느 정도 떼어주고 그리고 또 이삭은 또 제일 큰 아들이니까 잘해주고 아브라함이 질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삭은 못합니다. 그래서 에사우하고 야곱하고 싸워서 야곱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 내부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죠. 이제 그 관계를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대를 얘기할 때 이삭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 얘기는 아브라함의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은 야곱과 에사우가 서로 싸우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아직 야곱과 에사우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세대입니다. 근데 이삭의 세대인데 주인공들 막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주 갈등의 대립은 누가 하느냐? 두 아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말씀드릴 때 요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때는 테라하고 함께 나와서 그건 테라의 세대. 그다음 아브라함이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아들을 낳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세대. 그다음에 이제는 이삭의 세대. 우리가 좀 3대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 이제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삭의 세대는 이러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오늘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이 마흔에 파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인
예, 이제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는 이러하다.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새 세대가 시작될 때 나오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늙은 종을 시켜가지고 여자를 데려오게 만든 거기입니다. 그래서 팟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투엘에 따르며 아람 사람 라반.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레베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족이에요. 근데 아람족이 사실은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호르의 자손이고 나호르는 아브라함의 형제니까 사실은 따지면은 친척인데 이게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니고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뭐 연변동포나 중국하고 혼혈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친척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베카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조상은 같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민족입니다. 이제 레베카는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이 레베카가 얼마나 활약을 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걸 레베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장소가 팟단 아람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나중에 야곱이 도망치는 곳입니다. 에사우하고 싸워가지고 레베카가 너네 너 지금 에사우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러냐면 저 팟단 아람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야곱이 도망가는 곳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 가서 라반의 일을 해주고 이제 아내 둘을 얻게 되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팟단 아람입니다. 자, 그럼 이삭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삭이 어려움이 하나 닥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부인이 임신하기 좀 힘든 몸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의하러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레베카가 임신이 잘 안 되는 몸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거 큰 문제죠. 만약에 집안에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임신이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이 당시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이 당시는 오래 살고 자손을 많이 낳고 이게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다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의 조상들 보면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아브라함도 기도하시고 야곱도 기도하시고. 근데 이삭은 잘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기도했다는 건 이거 하나인데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베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느님이 두 배로 들어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창세기 조상들한테 이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는데 쌍둥이라는 건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노는 걸 보니까 이게 쌍둥이인데 하느님이 왜 이렇게 레베카가 느끼기에 이 쌍둥이들이 좀 이상하다,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된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문의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얘네는 같은 민족이 될 게 아니다. 서로 싸울 거다. 근데 이거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둘이 있는데 둘이 화목해서 잘 살 것이다. 이래야지 이게 좋은 말이지. 얘네 둘은 철천지 원수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 민족이 된다는 거는 얘네들은 한 민족으로 살 놈들이 아니다. 두 결애가 나온다. 네 몸에서 두 결애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레베카는 이때부터 얘네들의 운명이 평탄치 않겠구나 라는 걸 엄마로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좋은 말씀도 많지만
저기 지금 빨간색 칠한 거 있죠. 너의 뱃속엔 두 민족이 나오겠다. 그런데 두 민족이 두 결해가 되어서 갈라지리라. 이 갈라지리란 말 별로 안 좋아요. 왜? 두 형제가 화목하게 오손도손 화합해서 잘 살 것이다. 이게 좋지. 두 민족이 갈라지리라. 이건 별로 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레베카는 굉장히 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둘 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얘네들이 두 민족이 되어서 서로 갈라진다는 말을 듣다니 내가 엄마로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베카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레베카는 느끼고 하느님한테 문의하러 가고 하느님의 대답을 듣고 또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하느님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아들을 낳는 장면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째는 털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불글불글했고 두 번째는 조금 얌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에사우가 어떻게 자랐고 둘째 야곱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런데 처음에 애들을 낳고부터 쌍둥이인데 둘이 같이 나왔는데 둘이 성격이나 외모나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5장 27절에서 나옵니다. 시작.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두 아들이 쌍둥이라고 하는데 되게 틀립니다. 외모도 틀리고 첫째는 털도 많고 막 이렇게 나왔고 첫째는 뭔가 활동적이고 외부에 나가고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사냥꾼이 된다. 그래서 들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야곱 둘째는 온순한 사람으로 그러는데 이게 온순한 사람이라는 히브리 말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돌아다니고 이거보다는 집에서 책 읽기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천막에서 살았다는 말은 집에 머물길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돌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인데도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 애들 있죠. 제가 아들이 둘인데 두 놈 다 그렇습니다. 절대 안 나가요. 야 나가서 아빠랑 뭐 좀 하자 뭐 이러면 안 나가. 그래서 집안에서 계속 뒹굴뒹굴거리고 뭐 TV나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여튼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서 그냥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첫째 에사우가 그런 것 같고 둘째 이제 야곱은 집안에서. 근데 천막에서 머물렀다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천막 집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엄마랑 좀 친하고 에사우 첫째는 좀 아빠랑 좀 친했다 그러는데 거기 나오죠. 이삭이 첫아들을 에사우를 좋아했는데 왜냐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면 그 맛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아빠는 조금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는 첫째 아들하고 조금 친했고 엄마는 좀 온순하고 좀 이렇게 책 보기 좋아하고 집안에만 머무르는 둘째 야곱하고 친했습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이게 굉장히 가정이 갈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읽어보면 이때부터 조금 집안이 조금 이렇게 불화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엄마 아빠가 두 아들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밖에서 보더라도 첫 아들은 저 아빠하고 좀 친하고 둘째 아들은 저 엄마하고만 놀아. 이런 게 벌써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갈등이 이미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갈등 이제 마다들의 권리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다들의 권리를 파는 이야기 좀 길어서 제가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대목만 추려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팔아 넘겼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제 불그레한 죽이 뭐냐? 그런데 이 붉은색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소방차의 빨간색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동지 팥죽이 붉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팥죽색 보십시오. 빨갛지 않죠. 좀 이렇게 갈색에 비슷하게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붉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콩이나 이런 걸 끓이면 나오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그냥 콩 같은 걸 좀 끓이고 있었던 건데 에사우가 배고파서 들어오니까 야곱이 거기서 약간 속임수를 쓰죠. 이게 이제 야곱 인생의 특징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잘 씁니다. 여기서도 속임수 쓰고 조금 있다가도 속임수 쓰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나올 때 속임수 쓰고 이렇게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꾀가 많고 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에사우가 이제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에사우를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뭐냐?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동생이 그랬으면 형제간에 장난 비슷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지금 죽 하나 주고 그게 팔 거냐? 이렇게 대답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아들이 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태어난 순서가 있는 거고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진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게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큰 형님, 큰 아들, 장자, 뭐 장조카 이런 거 되게 컸는데 이런 걸 함부로 이렇게 죽으로 팔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렇게 꾸짖고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 정상인데 여기서 에사우가 잘못 대답을 했죠. 뭐냐면 야 그딴 거 너나 가잖아. 필요 없어. 이래서 에사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살짝 그러니까 야곱도 뭐 100% 잘한 건 아니지만 살짝 장난을 쳤는데 이거를 에사우가 그냥 덜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첫째로 에사우가 이제 속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다고 해서 에사우가 그러면 맏아들이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왜?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속일 때 어떻게 속이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축복을 제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갈 축복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사우도 그 축복을 받으면 되니까 지금 뭐 동생한테 둘이 있는 관계에서 맏아들 권리를 판 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면만 가지고는 에사우가 완전히 잘못했다고 하기도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성격도 다르고 좀 사는 방식도 다르고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른 형제예요. 쌍둥이긴 한데 그런데 둘째가 살짝 장난을 쳤을 때 첫째가 그 말의 중함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팔아 넘겼다. 여기서 에사우가 얼마나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는 걸 한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집안이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화목하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아 있을 때는 두 형제가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살고 있었나 보다. 그래도 이제 완전히 화합하지는 못하는 집안이었구나. 요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외부의 위협이 듭니다. 외부에서 어려움이 닥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지방에서 다시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레베카가 참 예쁘다 하는 그런 사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라루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기근이 들어서 필리스티아 사람 갔는데 거기 그라르 지방에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보니까 야, 네 아내가 참 예쁘냐 아내냐 그런데 너무 예뻐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살짝 거짓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그런 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그곳 사내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라르 지방이 별로 안 좋은 지방 같아요. 옛날에는 왕이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곳 사내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이삭이 이런 거짓말을 좀 통해 가지고 살짝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틀린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때는 저 아비멜렉 임금이 직접 사라이가 예쁘구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임금이 안 그러고 그 근처에 사내들 좀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살짝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삭은 가족과 함께 그 지방에 살 수 있어요. 외부의 위협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삭의 직업이 나옵니다. 이삭이 농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앗을 잘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 고 26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 주시오.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은 이런 면에서 좀 새옹지마입니다. 이제 아내가 임신을 못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서 그땐 좋았는데 이 쌍둥이가 너무 성격이 다르고 그러면서 둘이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가정인데 또 외부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 외부의 위협을 간신히 벗어나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이게 농사를 잘 졌던 것 같아요. 100배나 되는 수익이면 지금도 엄청난 건데 근데 더 많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큰 부자가 되어서 야 이제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그라르 지방으로 왔지만 여기서 농부로 성공을 했으니까 또 이제 아내도 지키고 두 아들도 어쨌든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졌나 보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는 아비멜렉과 그 지방 사람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저 외부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경고한 거죠. 이제 성경 요 아래 위를 읽어보시면 그 사내들 아까 그 레베카 이쁘구나 했던 그 사내들이 또 나옵니다. 와가지고 막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 여기 있으면 안 좋겠다. 너무 시기를 받는다. 여기를 떠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농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도 농부였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노아도 농부였고 이렇게 농부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유목민들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닙니다. 유목하는 사람도 있고 농부라는 직업이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괜찮은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다시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창세기 조상들의 특징이 그런데 그게 이제 훗날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잘 될 만하면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극복해 나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는 큰아들 에사우가 조금 속을 썩입니다. 어떤 속을 썩이느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에사우는 40살 되던 해에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여후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련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에사우가 이렇게 들러 돌아다니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이 결혼을 엄마 아빠가 주선해줬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첫째 여자가 히타이트 사람 여후디시고 둘째 여자가 히타이트 사람 바스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결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에사우가 아무 말도 없이 아니면 부모의 뜻을 약간 거스르면서 이게 독단적으로 결혼한 것 같아요. 이게 에사우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위나 며느리가 좀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집안에서 화목하고 이렇게 잘 살면 좋지만 근심거리가 됐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지금 근심거리야. 좋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사람 여자 둘이가 지금 에사우가 불러온 근심거리라는 거. 이게 레베카하고 나중에 싸우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며느리하고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끼리 싸우는. 그러니까 에사우가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된 이유는 이이고 때문입니다. 에사우의 혼사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한 이스마엘하고 겹칩니다. 이스마엘도 이집트하고 결혼해 갖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자손이 안 됐거든요. 민족이 안 됐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삭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빼앗았습니다. 이삭은 첫 번째는 이제 붉은 콩을 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에 줄 축복을 빼앗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사진도 찍고 이러면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나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 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늙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축복,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한테 가장 큰 축복을 주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자기의 제일 큰 축복 한 번 줄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이거를 큰아들 에사우한테 줘야 되겠다. 근데 주기 전에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한번 사냥을 해오라서 고기를 좀 주어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이제 힘을 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아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생은 끝날 거다, 이렇게 아마 예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1절에 늙어서, 제 빨간 줄 친 거 있죠.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눈이 어둡다는 말은 이 눈이 진짜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오락가락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이제 이따 보게 되면 구별도 못 하잖아요. 음식을 또 구별도 못 하고, 이게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별도 못 하잖아요. 그게 시각이 안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삭은 원래 이제 에사우하고 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히브리 말로 축복이 바라크하고 맏아들이 바라크인데, 아까 바라크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삭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놈이 저 둘째하고 얘기하다가 장자권을 팔아 넘겼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요놈한테는 아버지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좀 균형을 맞춰주려고 아들 사이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에사우 생각대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그냥 그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 살고, 첫째 아들은 내가 마지막으로 준 축복을 갖고 살고, 이러면 둘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죠.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거를 뒤집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레베카입니다. 레베카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야곱이 뒤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다음 대목인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레베카는 이삭이 아들 에사우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자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레베카가 요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야, 너 사냥해 오면 내가 그거 별미를 먹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레베카는 그걸 다 꿰뚫어 본 거죠. 이제 지금 우리 남편이 이제 늙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구나. 부인이니까 뭐 잘 알았겠죠. 그러니까 요때 레베카가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작전 지시를 다 합니다. 야, 그냥 저기 새끼 염소 하나 가져와.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을 부인이 만드니까 부인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만들면 제일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주면은 엄청 맛있게 잘 드시고, 이게 에사우가 했는지 뭐 어떻게 아세요? 지금 분별력이 흐려졌다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작전 지시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축복이 너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장자권을 이게 가져온 거는 야곱이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치팅을 해서 속임수를 써서 가져온 거지만 둘째 아버지의 축복을 가져다 준 거는 엄마가 한 일입니다. 전부 엄마의 계획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레베카의 계획하에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넘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레베카가 뭘 하냐면은 그 염소를 죽인 염소에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털 많아 보이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만져보면은 첫째 아들이 털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하고 야곱이 이상하다. 내 아들 첫째 아들 목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눈은 어두워졌어도 이 귀는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상한데 일로 와라 좀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좀 만져보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삭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분별력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이상하다 목소리는 이거 둘째 아들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첫째 아들 손이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첫째 아들 에사우냐라고 물으니까 여기서 야곱은 명백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요 앞에 이야기를 제가 건너뛰어서 했지만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레베카는 자기 남편이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의심을 해서 물어보고 이러면 네가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모든 작전 계획을 다 누가 짰느냐 하면은 다 레베카가 짰습니다. 야곱은 그거에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라반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망 나올 때 보게 되면은 뭐 양에다가 무슨 칠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몇 번 씁니다. 인생에서. 그 속임수를 누구한테 배웠겠느냐?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레베카의 영향력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짝 속이는 거. 자, 이래서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근데 이 다음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거 다 끝나자마자 형 에사우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사실은 축복을 하면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말로 하는 건데 그냥 뭐 아들 둘인데 뭐 축복 뭐 10번이라도 더 해줄 수 있지. 잘 되라 잘 되라 하느님 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은 뭐 몇 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고대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맹세하고 축복하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맹세도 못하고 함부로 축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딱 하나의 축복, 제일 큰 축복을 한 명의 아들한테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맏아들이 될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삭을 약간 선의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삭은 이제 첫째가 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둘째보다 조금 이렇게 못한 것 같고 좀 엄마 사랑도 못 받고 하니까 큰 축복을 첫째 아들 주고
또 장자권도 팔아넘겼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엄마도 있고 좀 머리도 똑똑하고 좀 영민하고 좀 세상살이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놈은 그대로 살게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엄마가 나서 가지고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모든 걸 다 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사우는 좀 불쌍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죠? 좀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너 참 안 됐다. 근데 내가 어쩔 수는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삭한테 말하고 여기서 에사우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결국 갈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러자 에사우가 이제 저를 두 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의 맏아들 권리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사우는 두 번 속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속이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사기치는 거 말고 살짝 속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죽이거나 그렇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좋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짝 속이는 그런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있으니까 저놈이 이름이 저기 속이는 이름이 있으니까 야곱 저놈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두 번이나 저는 속았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앙심을 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동생을. 그래서 카인과 아벨 이후에 형제가 죽일 것 같은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에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앙심을 품었다. 그래서 에사우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에 아우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레베카는 큰아들 에사우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의 형 에사우가 너를 죽여서 원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일어나 하란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달아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집안에 닥친 또 하나의 우환입니다.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워낙 개성이 강하고 서로 달랐고 첫째 아들이 결혼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뭐 그 외부에서 위험도 있고 또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평탄하게 살았는데 형제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 두 번째 싸움 형제 간의 갈등인데 이번에는 엄마가 하나들 편만 듭니다. 야곱 편만 들어요. 그래서 집안이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큰아들이고 나도 아들인데 엄마는 제 편만 들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나는 두 번이나 속아가지고 맏아들의 권리도 뺏기고 아버지의 축복도 뺏기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놈 자식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식 끝나고 나면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 저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이제 했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걸 엄마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번에는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달아났는데 야곱이 달아난 것도 엄마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편에는 언제나 레베카가 있어요. 야곱이 나중에 달아나서 라반 집에서 한 일은 야곱이 스스로 한 일이지만 요 이삭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언제나 레베카가 한 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엄마 레베카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도망가라. 그러고 레베카 생각에 얘를 어디다 피신시켜야 되겠나? 얘 이 집안에 그냥 놔두면 형한테 죽을 텐데 형이 지금 막 죽이려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얘를 어디다 피신시켜야 되겠나? 친정밖에 없죠. 친정밖에 없습니다. 저 친정에 자기 오빠가 있으니까 그 오빠 집에 가가지고 네가 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좀 분이 풀리고 그러고 나면 네가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과
에사우의 싸움은 사실은 레베카가 주도한 겁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레베카가 창세기 엄마들 중에서 상황을 제일 주도하는 분이에요. 일단 이분은 시집 올 때부터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라고 축복을 받았고, 들어와서도 이삭은 뭔가 좀 상황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좀 못합니다. 근데 레베카가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 이야기 끝에 레베카가 이삭한테 부부간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왜 자꾸 야곱 편을 들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베카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싫어졌어요. 만일 야곱마저 이 땅에 사는 저런 히타이트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아 들인다면 내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 에사우가 히타이트 여자,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첫째, 둘째 다 히타이트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집안의 근심거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심거리가 됐고 어떻게 집안에서 부딪혔고 하는 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에 레베카가 이렇게 상황을 워낙 주도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이런 분이시니까 며느리들을 어느 정도 눌러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농부가 되어서 부유했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에 좀 재산도 있고 하니까는 그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 그렇게 결혼을 하면 나는 못 삽니다. 이게 레베카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에사우는 이제 그 엄마하고 멀어진 덕분에 굉장히 큰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사우가 그렇게 레베카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베카가 왜 한쪽 아들 편만 들었는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그 선조들 중에서 이렇게 형제가 죽이려고 한 적은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 한 번 있다가 내부의 위협이, 내부의 갈등이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집안이 계속해가지고 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삭이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또 싸워가지고 또 좀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기근이 들어서 또 그라르 지방에 갔더니 외부에서 막 사내들이 뭐 네 아내가 어쩌느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거짓말 조금 해가지고 벗어났다가 이제 농사가 잘 돼서 좀 집안이 형편이 넉넉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농사가 잘 된다고 돈을 좀 번다고 집에서 시기하니까 너 여기를 떠나라. 그래도 또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두 아들이 싸워가지고 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엄마는 작은 아들 편만 들고 그래서 결국은 집안이 쪼개집니다. 왜? 이제 야곱이 이 집을 도망가게 됩니다. 형제가 같이 못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내부와 외부의 위협이 끊임없이 오면서 이 작은 집안이 지금 끊어질 듯 계속 나갔는데 그 다음 때에서도 비슷하구나. 인생이 새옹지마구나. 이렇게 한 번 좋은 일이 있었다가 한 번 나쁜 일이 있고 한 번 좋은 일이. 그런데 이번에 나쁜 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에사우하고 야곱은 형제지만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멀리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외삼촌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외삼촌이 잘해줄지 잘 못해줄지 거기서 먹고는 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자기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똑똑한 엄마 밑에서 레베카가 계속 자기를 지켜줬지만 야곱은 레베카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는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달아나는 이야기. 야곱은 그냥 장소를 옮긴 적이 없어요. 이 에사우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났거든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속여서 달아납니다. 이 사람의 인생도 참 얄궂은데 어떻게 보면 계속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2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